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가 격리시설 비용 사용자 부담을 시작해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격리시설 비용 지불을 위해 확보한 5억 달러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운영 격리시설 비용 회수를 위한 법안인 코비드19 공중보건대책 수정 법안이 수요일 국회에서 최종 독서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키위들이 영구 귀국 시에는 격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귀국해서 90일 이하로 머무는 사람이나 법안 시행 후 해외를 방문한 사람들은 격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격리시설 방 하나의 한 명의 비용은 3,100달러로 방을 함께 쓰는 어른이나 어린이는 각각 950달러, 475달러를 추가 부담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격리시설, 음식, 기본세탁, 공항수송 등으로 4억 9,900만 달러 지원으로 올해 말까지 부담할 것이었으나 10월까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외 특별한 상황의 케이스들을 고려해 격리 비용 부담 면제 접수를 허락할 것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11,000명의 키위들 중 10,000명이 여성들인 것으로 어제 공개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키위뱅크의 제러드 커 수석 경제 전문가는 이 자료가 정부의 대응책에서 여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고용된 워크포스의 47.7%가 여성 인력이지만 업계와 업종별로 차이가 심하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건설업과 주택 관련 기술직에는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접객 요식 분야에서는 70%가 여성 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 4분기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90%는 여성들로 나타났으며 젊은 노동력과 마오리 인력들도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 4분기의 실업률이 4%로 1, 4분기의 4.2%보다 더 나아진 것으로 발표됐으나 키위뱅크에서는 통계자료상 고려되지 않은 사항들과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있는 실직자들을 포함하면 실업률은 10.4%에서 12%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직으로 만든 새로운 마스크가 뉴질랜드의 코비드19가 다시 발병하면 개인 보호장비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비드19 지역 감염이 없어지기 전 올해 초에 마스크와 PPE 장비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라나코사에서 개발한 모직 마스크는 뉴질랜드에서 개발, 디자인, 생산되어 미국 N95 레벨 수준의 호주, 뉴질랜드의 검사 기준을 지난달 통과했습니다. 모직 마스크가 합성 섬유로 만든 마스크보다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정부는 해외 유학생들을 격리시설을 거쳐 입국하도록 해야 하며 격리시설의 운영에 대해 각 대학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 위기 대응 포럼에서는 필 고프 시장과 전 총리직을 역임했던 존 키경이 의견을 밝혔으며 뉴질랜드의 코비드 프리를 유지하기 위해 격리시설을 더 늘려야 하는 한편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키경은 뉴질랜드는 지금 보건상의 위기라기보다는 금융상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며 심각한 수준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뉴질랜드 경제의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경기가 위축되면 곧 전국 경기가 위축된다고 덧붙이며 오클랜드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프 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5만 명의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인용해 오클랜드의 관광 수익 78억 달러 중 53%가 해외 방문객들로부터 유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해외 유학생들이 28억 달러의 자금을 오클랜드에 가져오고 있으며 카운실은 학생용 호스텔을 격리시설로 활용하면서 주 7일 24시간 엄격한 관리와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의했다고 고프 시장은 전했습니다. 내셔널 파티의 폴 골드스미스 재정 담당 의원은 어느 누구도 정부가 실업률이 4%대로 떨어졌다는 발표를 믿지 않을 것이며 이 수치는 정부 보조 정책에 가려진 허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지난 2, 4분기의 실업률이 4%대로 떨어졌다고 밝혔으며 1, 4분기에 4.2%보다 더 나아진 것으로 비교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 업계에서의 실업 사태의 우려를 진정시켰습니다. 2월 실업률이 8.3%로 본 재정부의 예측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뤘으며 호주의 7.4%, 미국의 11.1%의 실업률과 큰 비교가 됐습니다. ASB뱅크의 경제 전문가는
4월과 5월 록다운으로 구직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4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임금 보조금 방침으로 통계상의 수치만 좋아진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곧 끝나면서 17% 이상의 근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록다운 이후 6만 7천여 명이 늘어 모두 21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란트 로버트슨 재정부 장관은 실업률의 하락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이 유효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디스 콜린스 내셔널 당수는 임금 보조금 연장이 곧 종료되면서 40만 명이 실직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말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콜린스 당수는 정부는 더 이상 임금 보조금은 없다고 말했지만 정부의 그 다음 지원 계획도 역시 없다고 지적하며 모든 업무를 코로나로만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대책이나 방침이 없는 무능한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우버이츠가 혼란스러운 요금제로 개편하면서 배달 운전자들의 임금을 삭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요금제에 따르면 거의 하룻밤에 30에서 50%의 수입이 줄었다고 한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우버이츠 대변인은 요금 구조가 7월에 도입돼 배달 운전자의 이동 거리만이 아니라 배달에 소요되는 예측 시간도 반영돼 최소 수입, 예측되는 총 운행 시간과 거리, 식당 이름, 픽업과 배달 장소에 대한 정확한 배달 정보를 제공해 배달 운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배달 운전자들은 개편된 구조로 운임요금이 하락했으며 새로운 운임체계가 복잡해서 정확하게 계산돼 운임요금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화카리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큰 연기 기둥이 올라오고 있으며 화산이 폭발하기 전의 움직임으로 걱정이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화살 폭발로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이트 아일랜드는 지난주 흰색 수증기 기둥을 하늘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목격됐는데 GNS 연구진들은 이 수증기 기둥은 기상 변화로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GNS의 관계자는 화산 활동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섬에서 나오는 증기가 흰색 화산 연기 기둥으로 보이면서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화산 폭발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0원 2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8원 1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2원 30전입니다.